네, 한중 비즈니스 포럼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크게 제조업에서의 혁신 그리고 문화적인 활발한 교류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네, 한국과 중국이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처럼 태평양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지금 제조업에서 중국이 지금 로버트라든지 또 전기차, 배터리 그런 데서 굉장히 앞서고 있고 우리도 뭐 배터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이미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 뒤지는 건 아니고 반도체라든지 또 AI에 있어서 우리가 또 피지컬 AI 또 하잖아요.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와가지고 26만 장 GPU도 우리 주고 그래서 우리가 아태 지역의 AI 허브를 지금 좀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우리가 한중 간의 관계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고 중국이 이제 후진국인 상황에서 우리가 중간재를 다 대주고 거기서 이제 포장만 해가지고 중국이 수출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 완전히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되는데 수평적으로 협력할 분야를 찾아보자는 거죠. 과거처럼 안이하게 그냥 서로 간에 분업으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그냥 딱딱 그냥 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양국 간의 갈등도 벌어지고 경쟁이 이제 심화되기 때문에 관계가 심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길을 제시한 거죠. 이 AI라든지 또는 뭐 문화 교류 또 뭐 관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뭐 우리 사실 한한령 때문에 그랬지 화장품 같은 거 굉장히 우수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K 뷰티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옛날에 프랑스 화장품만 최고인 줄 알았지. 근데 우리가 프랑스에도 화장품 수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측면만 따지지 말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자. 그래서 또 시진핑 주석의 말씀을 또 이렇게 딱 인용하면서 우리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운명적으로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이다.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의 병난도 무역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한중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 열심히 하자. 사실 지난 1년 동안 지난 뭐 대통령 취임한 게 6월 달이니까 6개월 동안에 중국과의 관계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 한 번밖에 없었죠. 그리고 뭐 강요들 간의 교류나 그런 것도 거의 드물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그 교류를 좀 활발히 하자. 그래서 새 벽두에 대통령이 직접 국빈 방문으로 해서 한중 간의 관계를 앞으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말씀은 안 하셨는데 곧 우리가 뭐 아마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안보나 평화, 이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지금 강조 안 하셨는데 아마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제 부분에서도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아예 새롭게 전환을 하자, 좀 큰 패러다임으로의 협력을 기대한다 이런 말씀이라고 사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한 400억 달러, 500억 달러씩 매년 중국이 우리한테 흑자를 남겨줬거든요. 굉장히 고마운 나라였죠. 근데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적자국이 됐어요. 물론 이제 중국의 본토가 있고 홍콩이 있는데 홍콩하고 합치면 아직도 우리가 흑자입니다. 홍콩도 중국이라고 치면. 근데 홍콩을 빼면 우리가 적자인 거예요. 3년 연속.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 그렇게 막 매긴데서 알듯이 작년에 우리가 미국에 500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안미경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대통령께서 또 미국에서도 CSIS에서 연설할 때 안미경중 시대는 지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안미경중의 시대는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뀐 거예요. 중국이 오히려 우리한테 흑자를 내고 우리가 수백억 달러 흑자를 냈던 미국은 우리한테 과거에는 100억 달러 내지 100억 달러 이하만 흑자를 줬는데 지금 500억 달러 흑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역에 있어서도 미국이 중국보다 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미경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미중, 경미중 그렇게 가야죠. 그런 식으로 가자는 말씀을 아마 틀림없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 CCTV하고도 인터뷰하실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한미 관계가 안보 관계는 뛸래야 뛸 수가 없다. 동맹 관계. 그건 어쩔 수가 없다. 또 경제 관계도 과거보다 더 심화됐다. 그렇지만 한중 간의 경제 관계가 그걸로 인해서 소원해지는 건 바보다. 양국의 다 손해다. 따라서 한미 관계가 심화됐다고 하지만 한중 관계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거든요. 그런 기조로 생각하시면 모든 게 다 해석이 될 겁니다. 말씀해주신 안보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아젠다들이 이제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실질적인 성과 사실 2달 전에 한중 정상회담 때는 약간의 물꼬를 트는데 좀 방점이 찍혔잖아요. 네. 이번에는 좀 실체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번 11월 1일 날도 MOU 체결한 거 보면 내용들이 그래도 괜찮은 것도 네. 꽤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외환이 불안해지면 통화 스와프 체결했죠. 그다음에 노후 복지, 노인들 복지하는 거 협력하기로 또 이런 거 했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국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사이버 범죄, 전화, 피싱. 그런 거 방지하는 것도 협약도 맺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일 날도 꽤 내실 있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회의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한중 FTA를 1단계만 안 돼. 그건 상품하고 교육 주로 상품 교육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금융이나 투자 이런 부분 이게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중국보다는 앞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2단계 FTA를 하면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사실 미국이 간절히 중국에 바라는 건 금융을 열어주길 바라는데 중국은 미국에 열어줬다 자칫하면은 1986년에 미국이 일본한테 강한 것처럼 플라자 합의처럼 자칫하면 환율 문제로 엄청나게 그 불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중국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중국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해 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중 FTA 2단계 협상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절히 제가 바라는 건 한한령 해제. 근데 이건 한한령은 중국이 부과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행동으로 해주면 돼요. 약속을 안 해도 행동으로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 때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는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예정된 일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국빈에 대한 예우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이 잇따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국빈으로 방문한 만큼 환영식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최고 수준의 예우를 의미하는 21발 예포와 군악대 연주, 인민해방군의 의장대 사열, 어린이 환영 퍼포먼스 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 이른바 국빈 의전 패키지로 예우할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되는 상태입니다. 시진핑 주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란히 도열한 상태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또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하고 함께 예포를 받는 모습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장면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도 그렇긴 한데 중국은 특히 이 의전을 통해서 그 외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향이 좀 강한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공지가 되진 않았지만 통상 이 국빈 환영식이 중국 인민대회당 앞마당에서 열리니까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예상은 되는 상황인데 시진핑 주석이 어느 시점부터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느냐, 가령 인민대회당 밖에서 맞이를 해서 안으로 입장을 하고 사열까지 얼마나 긴 동선을 함께 하는지도 살펴볼 만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시 주석이 처음부터 전 구간을 함께 움직이면서 대화도 웃으면서 나누고 농담도 길게 하고 이런 장면들이 포착되는지를 살펴보면 이번 국빈 방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힘을 싣고 있는지 또 단순히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관계 복원에 정말 중국이 진심을 갖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중국이 우리를 예우해 줄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또 어느 정도 급의 인사가 올지를 두고도 많은 예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장관급 인사가 왔고요. 또 사실 두 정상이 2달 만에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11월 1일 날 그 수년간의 거의 9년 정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를 하고 실질적인 민생 협력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합의하고 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초반 6개월은 미국이 관세 전쟁하느냐고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다가 이제 일본하고 관계도 원활하게 잘 마련이 됐고 일본의 또 총리가 또 바뀌는데 새 총리하고도 관계를 잘 정립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하고는 단 한 번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만났는데 그때 정상회담이 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방,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이제 눈을 좀 돌려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국이 가장 우리한테 비중이 큰 나라니까 중국을 방문하려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연말 이내에 중국을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뭐 본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빨리 오시냐. 그래서 그럼 새해에 가겠다 그랬는데 새해 중국으로서는 뭐 2, 3월쯤 올 줄 알았는데 1월 초에 가겠다 그랬는데 근데 중국으로서도 이게 사실은 1월 초에 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왜냐하면 연초에는 거의 손님을 받질 않거든요, 중국이. 그런데 일본하고 정면 대결 국면이 벌어지니까 일본하고 정면 대결 국면이 벌어지면 중간에 있는 한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전략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커진 거죠. 그래서 아마 1월 첫째 주에 그냥 방문하셔서 하는데 아무쪼록 그 좋은 얘기가 잘 돼서 이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CCTV에서 말씀하신 거나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의 그 협상하려는 그 자세 자체가 굉장히 타협적이고 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길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CCTV 인터뷰에서 내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해서 한중 관계가 더 나빠질 이유가 없다. 한중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결국 이 양국 정상이 필요하에 이번 만남을 성사시켰다는 건데 네. 좋은 성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의제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서로 그냥 옥신각신하면 다시 친해질 수도 있는데 옥신각신이 아니라 완전히 남으로 그냥 서로 없는 존재처럼 살자는 식으로 북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인내심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를 했잖아요. 뭐 전단 살포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물풍선 안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확성기 방송 안 하니까 그들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부도 우리가 돌려보냈는데 아무 대꾸도 안 하더니 와서 데려가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휴전선의 그 경계선이 지금 불확실해서 자칫하면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좀 협상 좀 해보자라고 국방회담도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연설하고 8.15 경축사 연설이나 유엔 연설에서 늘상 하는 얘기가 우린 북한한테 핵구지는 일치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흡수동의를 하지 않겠다. 서로 상호 존중하자. 이게 이제 3대 원칙이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아마 북한도 혹시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다른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탄도미사일을 네. 발사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건 당연히 지금 지금 우리가 말씀 안 나눴는데 비핵화 문제가 있거든요. 비핵화 문제는 건드리지도 말라 그래서 트럼프가 만나려고 저 경주까지 왔는데 판문점까지 갈 수 있다는데도 안 만나줬잖아요. 그건 비핵화 있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분명히 아마 그 합의문이나 뭐 공동성명이나 이런 건 안 나올 텐데 거기에 비핵화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시진핑 주석한테 시 주석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렇게 돈독히 하도록 도와주신다면 매우 우리로서도 도움이 되고 또 만약에 한반도에 평화가 없고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 한미일 공조는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건 중국이 좋아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근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게 중국에게도 이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나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수년간의 북중 관계도 굉장히 공백기가 길었잖아요. 근데 작년 9월 달에 가가지고서는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가지고 굉장히 환대를 받았거든요. 푸틴 대통령하고는 점심을 먹었는데 김정은은 저녁을 먹었어요. 이 저녁을 먹는 게 훨씬 더 대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김정은을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북중 관계가 아주 그냥 철벽같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주에 시진핑 주석이 온 데다가 또 2달 만에 대통령이 또 중국에 가니까 지금 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도 이 관계를 어떻게든지 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미사일도 쐈는데 근데 단지 그 목적으로만 미사일을 쏜 게 아니고요. 지금 1, 2월 달에 북한에 당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5년 동안에 있는 모든 행사 중에 제일 중요한 행사예요. 그 당대회에서 국방력이 강화됐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실험을 해야만 되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마두로를 트럼프가 또 체포해 갔잖아요. 네. 그런 것도 겨냥을 해서 다목적으로 지금 미사일 쏜 거지 그냥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그 방해하려고만 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인민대회당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빈 환영 행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한중 정상회담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식이 시작됐다는 건 이제 정상회담도 곧 이어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환영식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인민대회당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MOU 서명식 그리고 저녁 만찬까지도 오늘 곧바로 바로바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한 내용 또 전해지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좀 봐야겠지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달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났다는 점 그리고 또 새해 첫 손님으로 맞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역시 좀 무게감을 두고 우리나라를 맞이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을 했을 때 중국 측 인사의 마중 나온 모습을 보더라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측 인사는 인허준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이 나왔었는데 이 장관급 강요인 동시에 2022년도 그 제20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공산당 중앙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뽑는 말 그대로 당의 고위 핵심 인사라는 뜻인데요. 이 맞이하러 나온 인사의 급을 통해서도 이번 방중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를 좀 엿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개 설명을 통해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가 드러난 것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도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짚어봤던 한반도 평화, 비핵화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바라왔던 엔터 산업이나 여행업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학령 해제도 조금은 더 많이 진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도 어찌 좀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호혜적인 협력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 딱 띄우는 거죠. 그럼 이게, 이번에 근데 이 그러면, 대통령이 가장 밀고 가는 카드는 한한령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한한령 해제한다면 우리한테는 더없이 좋은 뉴스죠. 물론 남북 관계에 그 물꼬를 터준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베이징 가는데 그 기회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걸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만남을 주선해 준다든지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한령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통령이 우리 교민들한테 연설할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교민들이 많이 줄었어요. 중국에 엄청나게 진출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교민이 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한중 간의 교류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근데 다시 늘려야죠, 사실. 이렇게 서로가 얼마든지 협력하면은 호혜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줄어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중국의 그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현대차 거의 철수했어요. 물론 완전 철수는 아닌데 다시 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지금 사업을 잘하는데 중국에서만큼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길을 터준다면 기업가들이 지금 200명이 갔습니다.
뭐 4대 단체장 뭐뿐 아니라 뭐 삼성, 현대, 뭐 LG뿐 아니라 200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규모 사절단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중 간의 관계가 다시 터지면 한국의 무역도 늘어나고 우리 경제도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한령 관련된 거는 우리 뭐 연예인한테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다음에 게임 산업, 그다음에 뷰티 산업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한국 음식 같은 건 뭐 중국에선 그 다른 나라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음식 같은 거라도 K푸드도 또 중국에 수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관계를 잘만 해놓으면 한중 관계는 많이 진척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중국에는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 서해 고조물 해제와 관련된 입장은 좀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그것도 정식으로 논의하기보다 분명히 언급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성락 실장이 대통령 떠나기 전에 브리핑하면서도 경주에서 정상회담 한 다음에 후속 회담이 있었다. 그 불법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서해상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이거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해경들이 막 다치기도 하고 불법 폐기를 하면서 곡괭이 같은 걸 들고 와서 우리 해경들을 막 공격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국이 강국이니까 괜히 그 사람들 뭐 저 신체 훼손이라도 하면은 이게 외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자제하면서 하는데 이거는 중국 당국이 좀 단속을 해줘야죠. 그다음에 뭐 또 하나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지는 않지만 탈북자 문제도 있죠.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북한에서 계속 잡아다가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 그러는데 이분들은 중국까지 왔는데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건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죠. 이거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니까 그런 거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합의문이 안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국이 행동으로서 보여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한한령도 합의문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한한령을 한 적이 없다니까. 그렇지만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다면은 우리 기업들은 아마 환호를 할 겁니다. 지금 북한 문제 그리고 한한령 해제 또 서해 구조물과 관련된 중국의 뭔가 스탠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카드들인 거고 예. 중국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떤 것들을 좀 바라고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왕이 부장이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죠. 지금 일본하고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옥신각신이라고 안 하겠죠. 중국은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금 야단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 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의 일부 정치 세력이 침략, 식민 범죄 행위를 복권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로 보나 우리 인민들이나 국민의 입장에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성하기는커녕 잘못한 행위를 오히려 잘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한국과 중국이 일제와 같이 싸운 동지로서 힘을 합쳐서 일본에 대항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왕이 부장이. 그렇지만 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 편만을 들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다른 연설하고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우리가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 공동으로 저항했던 그런 역사의 경험을 중시해야 된다. 지금 잠시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공식 환영식까지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잠시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조금 전에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계속해서 일정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 정상회담이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전례를 비춰보면 약 1시간 내외 정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남은 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뭐 MOU 서명식이라든가 국빈 만찬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물론 이제 현장에서 그 정상회담의 모습이라든가 뭐 발언 내용 같은 경우도 취재가 되고 있을 텐데 이제 중국의 특성상
바로바로 뭐 영상과 내용이 전달되기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는 속보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기대하는 바들,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상 이 두 정상의 케미라고 할까요? 네. 뭐 선물을 주고받는 듯한 모습이나 네. 아니면은 좀 발언에서 위트가 느껴지는 듯한 모습들도 많이 나왔고요. 네. 이런 색다른 모습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게 이번에도 또 나와준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그 샤오미 폰을 시진핑 주석이 아마 아주 고심해서 선정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때 휴대폰을 이제 건네줬는데 그게 한국의 기업과 합자한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완전 신형은 아니고요. 신형은 아니더라도 한국 기업하고 합자해서 만든 휴대폰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농으로 워낙 이제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농으로 이게 보안은 철저합니까? 보안은 잘 네. 됩니까?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거기서 아마 뚱한 소리를 했으면 아마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안 좋았을 텐데. 호탕하게 웃더라고요. 그 백도어 있나 살펴보세요. 그 백도어라는 게 휴대폰에 이 모종의 칩을 숨겨놔 가지고서는 그 도청이나 도감청 자료 수집 이런 거를 몰래 해간다는 거죠. 네. 그거를 중국에 대해서 서방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시진핑 주석의 입으로 그걸 얘기하면서 그냥 파한대소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정상의 케미 또 어떤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또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